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놨어. 요 세 마디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세 문장의 차이 좀 느껴지시나요? 요즘 아이들이 친구 관계 어려운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학기 전 증후군, 학년 전 증후군이 되게 심해요. 학년 전 2월달 되면요. 애들이 막 학교 가기 싫어하고 나 그냥 휴학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가 나랑 대화를 단절했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어떤 주제가 있는 대화는 정말 어려우세요. 네, 힘드세요. 그런 아이가 상담실에 오면요. 상담사하고도 정말 속을 터놓는 얘기하기까지가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럼 도대체 부모는 뭘 하나요를 이제 고민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첫 번째로 제안하는 건요. 지금까지의 대화 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밥 먹었니? 이것조차도 아이들이 이제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라는 책에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놨어. 요 세 마디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지금 새삼스럽게 이 세 문장의 차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무심코 밥을 차려놓으면요. 사춘기 아이한테도 밥 먹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미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겼고 감정 기복이 큰 아이들은 안 먹어 하고 소리쳐요. 안 먹는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까칠한데도 근데도 대화법을 안 바꾸시고 계속 먹으라니까 하고 같이 싸우세요. 그러니까 밥 먹으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멈추시기고요. 그럼 멈추고 얘랑 무슨 말을 해요 하시잖아요. 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걸 하셔야 되는데요. 회복해야지 뭔가 대화가 될 거니까. 근데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우리 아이를 좀 웃게 만들어 주세요. 웃음이 그냥 우리가 개그를 보고 웃기도 하잖아요. 근데 함께 웃는 웃음이어야 돼요. 네, 뭔가 개그 프로그램에 같이 둘이 나란히 앉아서 봤는데 동시에 빵 하고 터졌어요. 웃겨가지고. 근데 두 사람은 교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함께 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웃고 나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건 교감이 있거나 관계에 도움되는 웃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똑같은 개그를 보고 빵 터졌으면 야, 너도 저런 장면 좋아하는구나. 엄마도 저런 거 되게 좋아해. 하면서 엄마도 그래? 이런 식의 대화가 바로 함께 웃는 웃음이에요. 정말 대화가 단절됐다라고 느끼시면 1단계에서 지금까지 하던 대화법 멈추기, 2단계 우리 아이를 웃게 해주기. 그래서 아이마다 좀 이제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지 아이가 웃는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긴 힘들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아이를 보면서요. 야, 우리 아들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 보여? 이러면 뭐랄 것 같으세요? 엄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대화가 아이한테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이의 영역을 침해하는 대화가 아니고요. 아이의 영역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기분이 좀 좋아질 만한 한마디. 야, 오늘 힘내. 이 정도 괜찮아요. 다녀오는 아이를 보면서 힘들었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간식 준비해 줄게. 이 정도 대화는 굉장히 안전하면서 아이에게 살짝 미소를 띠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춘기 말이나 행동을 좀 이해하는 새롭게 해석하시는 기준이 좀 필요하신데요. 엄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이건 애가 되게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던 대로 하시죠. 약간 비아냥거린 것 같았지만 살짝 미소가 띄어요. 혹은 엄마한테는 그 미소를 안 보여줄 수 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이 되게 괜찮다를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뭐 괜찮네. 이거예요. 뭐 괜찮네가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이거 진짜 괜찮은데 좋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춘기의 말과 행동이 이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와 엄마 이거 진짜 최고 엄마 최고 막 이랬던 아이가 괜찮네. 한번 냅둬봐요. 내가 한번 써볼게. 이렇게 굉장히 냉소적인 느낌을 항상 싣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잔소리를 멈추시고 우리 아이를 살짝이라도 미소 짓게 하는 대화. 멈추는 거 한 달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달? 한 달 못 하세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만이라도 꼭 해보라고 하세요. 일주일만이라도. 근데 일주일을 정말 잔소리를 멈추고 그냥 부드러운 행동만으로 차려놨어 이 정도만 하셔도요. 아이가 자기 방에서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데 거실에 살짝 들렀다가 한 30초 머물렀다가 화장실 가는 듯이 약간 거실에서 엄마 옆에서 머무는 시간이 미묘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버럭 화내기. 특히 이건 아버님들의 약간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버럭 화내시는 거. 버럭 화내면은요, 애가 식탁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안 그래도 충동성이 한참 올라가 있는 이 사춘기 증상에 부모님이 버럭 화내면요, 아이가 십수년간 살아왔던 쌓여있는 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 폭발을 해버려요. 정말이에요. 절대로 아이를 폭발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버럭 화내지 말기, 아이를 손대지 않기,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의 아이들은 누가 나를 때리는 건 폭력이야, 이렇게 배워요. 그게 부모일지라도. 그래서 부모라도 신고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버럭 화내거나 체벌은 절대 금지다. 이거 정말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하나는 부모님이 자기 푸념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이렇게 받아쳐요. 엄마의 아픔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를 더 열받게 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억울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기가 너무 힘이 들어도 우리 아이를 다시 잘 도와주려면 내 마음을 좀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부모님과 있는 시간을 좀 더 아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친구 없는 시간을 견딜 힘, 여기서 채운 에너지 빵빵하게 100으로 채운 걸 학교 가면 100 다 소진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도 버텨내는 아이로 좀 도와주신다, 이 개념을 좀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친구 없이 정말 찐따로 막 은따로 이렇게 친구 없이 오랜 시간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친구 없는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친구 그룹에 들어가려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게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되게 왜 인싸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그룹이 좀 노는 그룹이에요. 그럼 또 부모님은 되게 걱정되시잖아요. 또 이제 막 자기가 친구한테 너무 빌붙거나 찌질해 보이는 느낌으로 막 친구 비위 맞추는 이런 느낌으로 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자기가 너무 괴로워져요. 만일 이 아이를 제가 상담을 한다면은요, 이런 대화를 해요. 너가 쓴 그 작전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그 결과가 너의 마음에 드니? 이걸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노력하는 나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통찰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꼭 필요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아이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 비위 맞추면서 막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말 잘 들어가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센 척하다가 막 일탈로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작전이 궁극적으로 너의 겉으로 보이는 현실에서의 만족감이 있니? 너의 내면적인 심리적인 만족감도 동시에 있니? 통찰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면은 그냥 애들이 어울리긴 하는데요, 솔직히 걔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런 판단을 얘기를 해요. 정말이에요. 센 척하고 조금 일탈하는 쪽으로 친구들은 그쪽은 또 그룹이 더 잘 만들어지잖아요. 같이 놀다 보니까. 근데 친구가 필요해서 그 그룹에서 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면 이 애가 금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위기감이 큰데, 그 애랑 대화를 해서 좀 더 통찰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가 필요해서 노는 거고, 노는 게 좀 재밌을 뿐이지 나는 진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자기가 미처 몰랐던 나의 생각을 끌어내서, 아, 내가 이 친구들하고 지금 필요해서 어울리는 것 뿐이지 나는 정말로 원하는 친구는 다른 모습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아가게 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친한 친구가 없다고 해서 애들이 다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 상황을 견뎌내는 힘, 그리고 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통찰적으로 보는 힘을 키워서 다음 학기에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게끔. 요즘 아이들이 친구 관계 어려운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학기 전 증후군, 학년 전 증후군이 되게 심해요. 학년 전 2월달 되면요, 애들이 막 학교 가기 싫어하고 나 그냥 휴학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공부 쪽보다는 친구 사귐의 두려움이 큰 경우가 많고요. 요즘은 또 학기 말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학기를 지났는데도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못 사귀었잖아요. 그럼 이제 학기 말에 경험하는 이 아이의 좌절감이 무척 커서, 방학이잖아요, 지금. 방학 때 뭘 걱정해요? 새 학기를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나 전학 보내줘요.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어려움이 크구나라고 얘기하셔서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 권하는 활동으로, 사춘기 청소년, 중학생 이상 되면 방학 때 뭐 시키세요?
다음 학년 대비 국영수 빡세게 돌리잖아요. 글쎄요, 이미 아이가 좀 마음이 탄탄해서 정말 자기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아이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은요, 거의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친구를 새롭게 사귈 수 있는 캠프 활동, 네, 이런 활동을 전 꼭 좀 경험하도록.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알고 있던 아이들 사이에서는 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전학을 원하냐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그래도 제가 좀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이 희망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현실에서 잘 안 되는 아이가 새로운 곳에 갔다고 해서 잘 적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학교 밖 동아리 활동이나 캠프 활동을 통해서 아, 내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힘이 좀 있구나. 플러스 아, 새 친구를 사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사회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고요. 아이가 그럼 잘못했을 때 혼내지 말란 말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혼낸다라고 이렇게 공식처럼 연결하는 거에 사실은 이 공식의 고리를 좀 끊어내야 됩니다. 아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 행동은 잘못된 거고 너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다르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거란다를 가르쳐야 되는데 혼낸다라는 건 부모님이 감정이 올라서 아이를 다그치고 야단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요, 혼내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요, 청소년기는요, 내가 잘못한 거 본인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이 욱하고 반항심이 올라와서 부모님 앞에서는 잘못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이 날 수 있는데요. 혼낸다라는 감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훈육의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킨다예요. 그래야지 대화가 되니까. 그래야지 가르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더 이게 그게 달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싫으니까. 부모님의 반응도 이제 걱정되지만 스스로도 너무 싫어서 스트레스가 정말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뭔가를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고 싶으시면 아이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요. 어떻게? 야, 이번 일로 너도 되게 마음이 상했겠다. 너도 되게 실망스러웠겠다. 너도 되게 힘들었지. 그래, 엄마도 너 보는 거 되게 안타깝고 힘들어. 그래서 아이가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무작정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는구나, 이거가 좀 통하면은 마음이 좀 진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단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깨닫는 게 있어요.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요, 스스로 깨닫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사춘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으실 땐 우선 질문을 해주세요. 너는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니? 라고 좀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 정말 좀 권하고 싶어요. 왜? 그래, 너 힘들었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꼭 약속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자. 하고 막 부모님이 충고하고 약속하면요, 애들이 못 이겨서 이제 약속은 하지만 아이 내면에 저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충고는 별로 힘이 없어요. 제가 이 질문은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경험상 정리한 것이기도 하고요. 보통 청소년기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실이나 병원을 꼭 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시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자, 첫째,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배 아프고 두통이 이유 없이 자꾸 찾아와서 병원 다 가서 종합검진 받고 MRI까지 찍어도 별 문제가 없을 때 이제 혹시 신경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신경과나 정신과를 가봐라. 이런 의의를 들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특별히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학교만 가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배가 많이 아프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혹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나 보다, 도움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꼭 생각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일에도 갑자기 흥미를 잃어버리고요. 수면 습관, 식습관이 계속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좀 친한 친구들이랑 별로 안 노는 것 같아. 친구한테 연락도 별로 안 하고 연락 오는 친구도 없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위축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SNS 이런 거 하다가 등교 거부로 이어진다라는 건 현실 생활에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정신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상담실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 정말 이제 필요하고요. 대부분 과목에서 성적 떨어지는 거, 그리고 거짓말이 많아지거나 훔치는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그리고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혹은 자해나 죽음 이야기,
예, 혹은 자살 사고라고 하는데 자살에 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거나 한다면은 예, 꼭 예, 찾아가 보셔야 되고요.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한 가지라도 예,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보면요,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하면은요, 보통 6개월, 1년 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서 조금 타이밍을 놓쳐서 와요. 물론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치유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침 콜록콜록하고 열이 37.5도만 돼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잖아요. 딱 그 신호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38도 되면 분명히 병원 가시거든요. 근데 37.5도가 되면 갈까 말까? 해열제 정도로 먹이고 지켜볼까? 이 고민을 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아이들의 네, 이런 문제 증상들이 한 가지 이상이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뭔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솔직히 지금의 아이들은 훌륭한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지금 어떤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그냥 아이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와, 정말 아마 굉장히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자극들이 이 아이를 훨씬 더 깊게 생각하거나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나보다 낫다. 네, 다만 내가 모를 뿐이다. 이 생각을 참 많이 어느 순간부터 좀 갖게 됐는데 그게 정말인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 제가 상담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 네, 뭐 학원 선생님들, 친구들조차도 얘는 완전히 문제예요 했던 아이들조차도요, 상담해 보면 정말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그 보석 같은 아이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더 나은데 우리가 어른의 고정관념으로 아이를 너무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되게 불안해 보이신다면 아니야, 내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야. 그러니 믿고 좀 온정적이고 따뜻하게 좀 잘 대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